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로, 축구 감독으로, 축구인으로 평생을 일해 왔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골목에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인들 축구를 가끔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흑수동에 살았는데, 네, 거기 이제 중도의 부고 운동장에서 성인들이 와서 경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분들 경기를 그때는 다 담이 없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담을 쳐졌는데, 거기서 보면서 축구가 저런 거였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골목에서 조그만 공 가지고, 고무공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하는데, 큰 공 가지고 뻥뻥 차고 신난다 이래가면서 아주 상당히 나도 저렇게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갔었어요. 예. 그때 어린 시절이면 전쟁 직후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50년도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요. 네. 사변 나면서 1학년 때 사변이 났으니까요. 을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시합이라는 걸 한 번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합 한 번 나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고무공 가지고 동네에서 축구한 것이 사실은 지금은 스몰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인이 돼가지고 많이 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걸 알고 한 건 아닌 거고 좁은 데서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뻥축구 아니고 섬세한 그런 기술 축구를 좀 우리나라대로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성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축구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반대항 축구 시합이 있더라고요. 이 반 저 반 학교에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이제 주도하는 거기 가서 축구하다가 축구 선수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시합이 한 2번 있었나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한 2번 나갔고, 3학년 때도 이제 몇 번 시합은 나갔는데, 우리가 2부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1부, 2부 나눠져 있는데 2부였었는데, 2부에서도 그냥 그런 팀이었었고, 근데 그거 보니까 잘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나이에 1부, 2부라는 거는 몰랐고, 저 어디 좀 좋은 고등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 게 한양공고를 갔는데, 한양공고에서 후보였죠. 매일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보성고등학교 1학년 때 한양공고로 이제 전학을 한 거죠. 그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사실은 1부죠. 이제 2부에서 1부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격수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는데, 그래도 근데 이제 한양공고에 가서 후보하다가 풀백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11월 달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가 바로 금방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풀백을 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풀백을 보기 시작을 했었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수비로 위치를 고정시키는 것이,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도 공격형 미드필드 보는데 대표팀에만 들어가면 제가 수비를 보게 됐어요. 그거 아니면 또 후보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이 저희가 원하든 안 하든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됐죠.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예, 이제 1부는 1부끼리 시합을 하고 2부는 2부끼리 시합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분리돼가지고 하는 거죠. 1부, 2부가 섞여서 하는 경우는 없고. 예, 근데 이제 업다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1부로 정해지면 1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신 같은 경우는 2부 하다가 또 몇 년 후에는 또 1부로도 또 이제 해가지고 아마 승격이 됐는지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이제 저 19세 청소년 대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성인 미래데카 대회 출전하는데 거기 또 선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표팀에 처음 일단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포지션은 후보였었고요. 근데 이제 후보가 이제 또 이 좋은 점은 많이 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홍동영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심판 쪽으로 이제 가셨었는데 저보고 너 고대 안 갈래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때가 8월 달이었으니까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갑자기 고대를 가라 그래서 예, 그냥 그러고 말한 게 그게 이제 고대를 가게 된 겁니다. 저희 때는 제가 대학교를 가니까 학점도 안 봐주고 등록금도 다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려대학교 간 것이 한순간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학점을 못 따니까 그러면 이제 유급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선배들 중에서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졸업을 못 했어요. 왜냐면 학점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5, 6년까지 다니시다가 학교를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졸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어떻게든 제가 공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졸업도 했고 나중에 학교에서도 조금 배려도 해준 부분도 있고 네. 지금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4강이나 8강 지금은 4강, 8강이라는 제도가 없지만 그래도 모든 대학이 4강이나 8강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지 대학을 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선수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관 한 번에도 훈련을 더 해가지고 성적을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막 극한 상황까지 나고 4강 같은 데나 가서 떨어지는 팀하고 올라가는 팀하고 보면 그건 전쟁이거든요.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축구가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선수들은 그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공부도 어느 정도는 좀 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대학교가 일정 점수를 받아야지 일단은 입학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공부들을 하죠. 근데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필요로 헐치게 하는 거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 거. 이제 지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해라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동생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관여를 안 했는데 쌍둥이들 두르고 그 밑에 또 막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김강림, 김성남이가 축구를 하면서 그 김형남 막내도 같이 축구를 하게 돼가지고 프로 선수도 됐고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 그렇게 선수 생활을 그래도 잘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최정민 감독님이 계셨는데 이 둘을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뽑으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있으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좀 눈치도 보이고 예. 그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경기를 할 때인데 이 두 선수가 다 경기를 뛰었고 이스라엘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못하지는 않은 편이었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62년대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국민소득이 60불 될 때였으니까요. 상당히 어려울 때였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 간 게 그때 이제 태국을 갔었는데 태국에 그 파란 잔디가 지금 생각하면 어디 가나 그 나라 자체가 잔디가 있는 나라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놀라서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많이 있나, 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잔디 구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경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 국민 생활 이런 것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적에 좀 풍요로웠다. 그런 걸 좀 느꼈었었죠. 뭐 큰 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준우승했거든요. 태국하고 결승해가지고 태국이 이제 이겨가지고 주승을 했고 말레이시아 뭐 그때 당시엔 버마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데 다 셌어요. 뭐 만만치 않았죠. 64년도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뗐어요. 근데 이제 7대1로 체코한테 지고, 그 다음에 그때 남아공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에집트, 그게 이제, 10대0으로 졌거든요. 경기는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슈팅할 찬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경기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대량 실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나이가 저보다는 한 10년 우회되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제일 막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그 국제 교류전 같은 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86년도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64년도에도 일본만 하더라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 교류전을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참패를 하고 그것이 좌절도 됐지만 좌절은 아니고 좀 창피하고 축구란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픔이 아물어지면서 야, 우리가 더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65년도 우리가 메리트카 대회 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프레도 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찬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한테는 패배는 있어도 그 좌절은 없다. 우리한테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좌절과 희망과 또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축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일본 팀은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준비도 훨씬 잘했고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일본은 크라마라는 독일의 그 아주 유명한 감독을 이제 초빙해 가지고 쭉 그 외국 감독을 데려다가 그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갖췄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내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경기를 했지만 골 득실해서 우리가 이제 못 나갔죠. 그런데도 이제 일본이 멕시코 올림픽에 가서 동메달을 그때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으면 우리도 동메달을 땄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꿈 같은 얘기였죠. 그렇지만 그 꿈이 우리 축구 역사를 보면은 다 이루어져 가요. 예, 그 꿈이 이루어져 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사례대로 그 제 축구 인생이 결코 실패라든지 어떤 좌절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3대3 됐어요. 우리가 2대0 됐다가 이제 또 따라 붙고 가서 이제 3대3이 됐는데 시간 다 됐는데 김기복 감독이 김기복 지금 회장이 그 중거리 슈팅을 조금 더 가서될 수도 있었는데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정말 캐논슛 같이 때렸어요. 근데 그 골대 크로스바 맞으면서 그날 약간 비가 와가지고 땅이 조금 이렇게 물기가 좀 있고 그래 이제 그 흙이 묻어가지고 그 크로스바에 아주 그 다음 날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요? 예.
우리로서는 아주 아쉬운 순간이었죠. 호주도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 교류 이런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주도 그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온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선수 출신들도 이제 많이 왔었고 제가 나중에 호주에 이제 한 시즌 가 있었었는데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축구 역사가 호주 축구 역사는 짧을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은 다 그 축구 역사를 오랫동안 축구 문화가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생활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뭐 경기를 우리가 홈에서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했어요. 근데 페널티가 됐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선수가 그 실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못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는 문턱에 다 가서 아니면은 허무하게 무너진 적도 있고 문턱까지 다 가서 무너진 적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경험은 결코 쓰라린 경험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향상돼 가고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일본한테 지금 일단 제일 뭐 국민들이 뭐 아주 시선이 따가워지죠, 아주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월드컵이라는 거는 나가려면은 아시아에서 티켓이 뭐 2개밖에 없고 뭐 한 장 아니면 2장 이랬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 호주도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만만한 상대는 아니고 우리가 그 선수들이 이제 역시 경험이 더 좀 필요했으면은 그런 페널티킥 같은 것도 좀 그렇게 부담 안 갖고 넣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69년도에 유럽 원정을 갔었어요. 예, 그래서 3개월 원정. 그때 당시에 이제 양지 축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식 명칭이 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거기에 소속된 선수들은 다 대표 선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대표급 선수들을 추가로 같이 합류시켜가지고 3개월 유럽 원정, 아시아 원정 이렇게 다 갔다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이렇게 최장기였죠. 거기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게임을 하니까 훨씬 힘든 그런 상황에서 훨씬 쉬워졌어요. 유럽 선수를 상대하다가 네, 마크도 쉬워졌고 공격하는 것도 쉬워졌고. 그래서 역시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절실히 느꼈죠. 그때 당시는 그 스위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3백 맨 뒤에 스위퍼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뒤에 쳐져가지고. 지금은 일자로 이렇게 이제 4백이 일자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3백의 뒤에 하나가 일자로 이렇게 한 사람이 뒤에 쳐져가지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전체 수비를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3명은 맨투맨으로 이렇게 상대편에 대한 마크를 하고 이제 그런 수비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쪽이고 가운데고 저는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뭐 좀 잘 안 되는 쪽은 다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고 커버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김호하고 저하고는 저 위치나 김호 감독 위치가 가운데니까 가운데서 서로 코피가 잘 맞았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상대 센터포인데 공이 갈 적에 김호 감독이 과감하게 그냥 뭐 돌진해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그 상대 공격하고 우리 선수하고 니볼 내볼이 안 될 적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뭐 그게 잘 콤비가 잘 맞았죠. 또 김호 감독이 좀 앞쪽에서 네. 저는 이 뒤에 맨 뒤에 서가지고
풀백 쪽에서 그 경쟁이 되면은 풀백 쪽도 저 카바를 나가야 되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스위퍼가 아니고 항상 투 센터하프가 서로 상호 커버하면서 스위퍼 역할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진일보 발전했다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다 했는데 지금은 마크도 하고 커버도 하고 이걸 서로 상호 이렇게 그런 효율적인 그런 수비를 했죠. 대표 선수들 소집하면은 뭐 한 달 이상씩도 훈련을 하고 그럴 때니까 훈련들은 열심히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호흡도 맞추고 서로 이게 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김호 감독이 이 스피드도 있고 헤딩력도 있고 뭐 아주 잘했던 선수입니다. 아주. 네. 저는 원래 좀 웃음이 많지가 않아요. 좀 그런데 이제 못 이겨서 우리가 단독 우승을 해야 되는데 공동 우승을 홈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워 가지고 거기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승은 우승이라도 뭐 경기는 우리말로 2-8게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경기를 뭐 압도적으로 주도하면서 역습에 이제 한 골을 허용하면서 그걸 만회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좌절했는데 역시 그 경기도 우리 한국 대표팀이 전력상으로는 우위에 있어도 전술적으로 우리가 허점이 있었다. 그 허점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이 됐는데 이제 참 통안의 패배로 그 뮌헨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게 됐지만 우리 후배 선수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결코 좌절이 아니고 우리한테 또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구는요, 다른 종목은 뭐 그렇게 대표팀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우신 편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축구는 지면 뭐 아주 참 아주 실망하시고 막 그런 네 저희들이 그래서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강한 팀이라는 데가 뭐 이란이라든지 중동 쪽에 사우디라든지 또 일본도 꾸준히 그래도 상위 그룹에 유지를 하고 호주라든지 뭐 우즈벡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세고 그러질 않았어요. 또 없었고 호주도 저희 아시아 쪽에는 안 들어와 있었고 가끔 뭐 월드컵 때는 뭐 들어오더라도 주로 하는 데가 이제 주로 하는 상대가 이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뭐 이런 데였었는데 지금은 상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 저는 이제 드리블링 하는 거 좋아했고 또 이 패스 같은 거 하는 거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달리 얘기를 하면은 좀 기술적인 그런 쪽에 좀 좋아하고 또 훈련 자체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로 훈련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해서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 축구를 보성중학교에서 할 적에 비 오는 날인데 맨 땅이었으니까요. 흙탕 볼에 공이 무거웠는데 헤딩 연습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꾸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헤딩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때는 미숙할 때니까 정식으로 이마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꾸 여기다 받아보니까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 헤딩은 헤딩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물론 뭐 신장이 큰 선수고 하면은 절대로 불리하지만 그래도 위치 선적이라든지 예측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하면은 그나마 그런 대로 뭐 많은
이 헤딩 접촉하는 게 아니니까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마 선수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거긴 전부 몽자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름 여기도 다 어려운 게 다 대개 다 몽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선수들이 그 여기 저하고 같이 트로피 같이 들었던 그 선수도 주장인데 센터포드예요, 그 선수는요. 그 뭐 빠르고 기술도 좋고 슈팅도 좋고 뭐 그 선수가 뭐 이 동남아에서는 아주 골도 잘 넣고 그러는 선수인데 우리랑 하면은 저 거의 별로 뭐 저 그래 좀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역할이 좀 그랬고요. 버마하고 힘들었고 말레이시아하고 의외로 이 큰 대회에서 말레이시아가 붙으면 우리가 일격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그랬고 오히려 일본이 강하다고 그러고 일본이 한때는 우리는 이미 유럽 수준이다. 우리는 아시아는 이미 탈피했다 그러고 아시아 쪽에 시합도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세계의 무대에 나가려면은 아시아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 아시아를 중시하고 이제 그랬는데 일본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합을 많이 해가지고 동대문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와서 구경들을 했어요. 그분들 팬이었죠. 뭐. 그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지금같이 그렇게 그때는 상당히 이제 봉쇄적 좀 이 봉건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생활하는 거나 활동도 많이 제한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롭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 뭐 몇 사람이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 건강히 잘 계신지 그분들도 나이가 꽤 많이 드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처음에는 이제 소개로 우리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소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급속도로 결혼을 하게 됐죠. 축구 하는지는 몰랐고요. 나중에 집에서는 좀 새카맣고 조그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이렇게 환영을 좀 못 받았었는데 그래도 뭐 장모님 사랑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장덕진 축구협회 회장님께서 호주에 가서 유학을 좀 갔다 오라 가지고 저는 이제 이 근육이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도자 교육 받으러 가는 것 같다고 호주 갔더니 서덜랜드 쇼어라는 팀에 소속이 되더라고요. 가니까 공항에서 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호주 사람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 팀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선수를 뛰라 가지고 한 시즌 거기서 선수를 했었죠. 거기서 또 다른 처음 외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걸 준비하고 알고 간 것도 아닌 거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도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축구의 어떤 면을 보게 되었죠. 제가 이제 호주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속이 외환은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나요? 63년도에 선수 겸 뭐 그렇게 외환은행에서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바로 근무만 했어요. 이제요. 이제 처음에 외환은행 총무과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역시 축구만 자꾸 생각이 이렇게 나고 이 일이 자꾸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뭐 이제는 선수로는 이미 이제는 기능이 다 이제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뚜렷한 어떤 뭐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지도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자격증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하몽철 선생님이 너 코치하 와서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하몽철 선생님이 그때 감독이었을 적에 네,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계실 적에 저보고 저는 이제 그때 외환은행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외환은행 사표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함 선생님 따라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몽철 선생님 네, 최정민 선생님, 문정식 선생님, 그다음에 한용기 선생님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아주 무섭고 뭐 저도 뭐 선생님들 다 무서운 선생님들이었지만 그리고 체력적인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뭐 이제 그런 쪽이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면 좀 어떤 기술적인 그런 쪽으로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역할을 그런 걸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기술 축구가 이 체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옆사람도 어떤 그런 서로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느낀 것은 체력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체력이 뒤따라주지 않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체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원래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재미있어 하고 뭐 그렇게 지금 그게 기술적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축구 놀이로 쭉 했던 거였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도 크게 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술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64년도 동계올림픽 갈 적에요. 하몽철 그 선생님이 골키퍼였었거든요. 어쨌든 같은 선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양공업 처음 갔을 적에 그 감독 선생님이 우상군 선생님이어가지고 감독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동계올림픽 때도 선수로 같이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몽철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조금 그래서 제가 막내고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서 감독 선생님이 바뀔 쪽마다 저는 계속 이제 이렇게 따라다녔죠. 74년도, 그러니까, 그렇죠. 74년도에도 우리가 호주한테 73년도. 좌절을 했거든요. 그렇죠. 월드컵 예선전에서요. 그 다음에 78년도에도 우리가 좀 안 됐었고요.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활발하게 이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축구 선진국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축구가 국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축구는 국내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FIFA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축구 연맹, 세계 축구 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축구의 모든 행사고 모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교류는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좀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그래도 언어 자체도 그렇고 그 교류도 이제 많이 그쪽으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유럽의 팀들이 왔다가 가고 이렇게 뭐 여름에 휴양으로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비해서는 아주 드물었죠, 아주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하고 경기하는 건 흔하지 않은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선수들도 이렇게 서로 말은 해도 아주 그 서로 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오히려 실점하기 전보다도 더 그런 그 응집력이라든지 또는 투쟁력이라든지 축구에서 필요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그런 와중에 정혜원 선수가 두 골을 연달아 이제 넣으면서 우리가 2대1로 역전승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겼지만 손실이 컸어요. 부상 선수도 있었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했었고 북한과의 경기에서 너무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이기고 나니까 뭐 결승전에 대한 생각을 다 허탈한 상태에서 사실은 결승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때 이제 그럴 적에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많은 여운을 남긴 대회였었어요. 이럴 적에 더 좀 우리가 좀 더 이걸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쿠웨이트하고 예선전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도 이겼고 이제 뭐 쿠웨이트는 저번에 이겼었으니까 뭐 우리가 또 못 이기겠냐 이렇게 이제 아니한 쪽으로 가면서 그냥 축구는 또 다른 정신력도 또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은 그런 전력 누수가 생긴다 하는 그런 것도 교훈으로 하나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죠. 제가 축구하면서 준희성하고 카프레드 한 건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그게요. 네. 그냥 그 한 장면만 말씀드리면은 그때 김옥원 지금 축구협회 부회장이 주장했었어요. 주장 완장을 달았으니까. 그 경기 중에 뭐 파울도 아니고 이런데 파울을 주고 그 파울은 우리한테 좀 불리한 파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파울이냐. 내가 주장인데 이렇게 제스처를 쓰면서 이게 왜 파울이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내보낸 거예요. 10명이 하게 됐잖아요. 10명의 경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쿠웨이트 홈에서 하는 경기니까 뭐 우리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이 되면서 또 그때도 또 기회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월등했다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에 또 나갈 수 있었겠지만 아직은 그때도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 감독님한테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제가 코치로서 잘 보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문 감독님은 지도력도 훌륭하시고 특히 많은 선수들이 기술 축구를 선수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호평을 받았던 분이었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우리 축구 역사를 보면은 우리 시대 때는 말레이시아한테 그렇게 가끔씩 발목을 결정적일 때 잡히거든요. 그때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첫 경기를 하면서 그때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비하고는 그거는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제 지고 그때 지면은 거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많이 실망을 하고 국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는 쪽에 문 감독님은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무슨 상의 오른 것도 없이 그냥 협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퇴서를 내시고 그냥 이렇게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누가 감독하나 뭐 결과가 뻔한 거니까 이제 네가 이거 이제 맡아서 마무리 잘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옥원 코치를 이제 코치로
같이 이제 그 파트너로 해서 이제 그 대표팀을 이제 맡게 된 거죠. 네. 일본의 전력 또 우리의 전력 서로 다 잘 알고 잘 준비가 된 경기였고 우리가 32년 만에 월드컵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83년도에 프로축구가 출범하면서 선수들이 기량도 많이 향상됐고 또 그때 출전했던 선수들도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월드컵에 나가게 됐고 그때 당시에 선수들 한 선수 한 선수 모두 다 자기의 그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8회 월드컵 연속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운동장이 굉장히 좋은 운동장이었지만 우리 후배들은 이제 그 운동장의 어떤 그런 좋은 환경 이런 운동장보다도 더 좋은 운동장에서 지금은 이제 월드컵 이후에 좋은 시설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운동장이 우리나라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 종합 경기장으로서 체육 발전에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참 역사가 있는 이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참 항상 이 운동장 와 보면은 옛날에 그런 좋은 기억도 회상이 되고 참 우리 축구인들한테는 남다른 운동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놨지만 또 이 축구장으로서는 관중석이 운동장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변 이 스탠드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최근에 이랬는데 이 운동장을 오랫동안 비워놨었어요. 다행스럽게 이랜드가 여기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축구 팬들과 함께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운동장은 사실은 88 올림픽 때 이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인데 저희가 사실 말레이시아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 우리 홈 경기 이 잠실벌에서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만이 이제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비장한 각오로 또 우리 일방적인 우리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박창선 선수가 PK골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조민국 선수가 이제 그 헤딩골로 그 경기를 2대0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경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아웃으로 하는 경기지만 그때 그 팀이 상당히 88 올림픽 팀이 그 전력상으로 상당히 막강한 팀들이었고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였었습니다. 결론은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겼지만 또 그 경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이 잠실 운동장에서 2대0을 승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우리 김주성 선수가 처음에 우리 대표팀에 합류되면서 그 맹활약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기대를 받게 됐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골도 넣고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한테 2대0으로 승리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결승까지 가는 그런
경기가 이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센터포드를 이 일본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김주성이도 이제 했었었고 최순호 선수가 이제 주로 이제 센터포드인데 저희가 일본전에서 센터포드 이 최순호 선수를 측면으로 자꾸 빠지게 했습니다. 측면에서 자유롭게 볼을 받으면은 가운데로 좋은 크로스를 넣으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잘 이해도 하고 잘 해가지고 똑같이 일본에 가서 두 골도 똑같이 최순호 선수가 사이드로 빠져서 가운데로 크로스 넣어준 거 상대 수비가 걷어내는 거를 이제 정용환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득점을 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우리 정용환 선수가 고인이 되었고 두 번째 골이 또 최순호 선수가 측면에서 또 가운데로 크로스 해준 볼을 그동안에 경기에 잘 안 나왔던 이태호 선수가 이제 좋은 그 슈팅을 해가지고 2대 1로 결과적으로는 2대 1로 일본전에서 이겼습니다. 그 2대 1로 이긴 그 경기가 저희가 이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그런 8분 능선을 넘었다고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장선에게 박장선 잡아가지고 다시 왼쪽 최순호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 슛 나왔다. 최순호 선수가 가슴 트리핑 하면서 그 볼을 슈팅을 한 게 골 포스트 맞고 나오는 거를 우리 이쪽에서 문전으로 쇄도에 들어오면서 허정무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 열광하는 그런 그 성원에 우리가 오늘 꼭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 부담감도 사실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전에 일본 가서 경기할 때는 일장기어고 어느 한 귀퉁이에 태극기가 흔들리는 그런 비교를 하면은 여기 홈에서 반드시 국민들한테 그 소원에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2년 만에 이 운동장에서 최종 승리를 하면서 저 범주보석에 전두환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 저희 선수들 다 같이 올라가서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승리의 확신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항상 불안하지만 그래도 선수들한테 자신감도 갖게 하고 어느 한 부분은 좀 그 팬들이 그 열기와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골이 좀 여러 골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승리로 마감을 함으로써 소원해 주신 모든 국민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을 생각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을 잊어버렸던 그런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항상 그런 상황은 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런 분위기에서 뭐 당연히 운동장을 이렇게 그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뭐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더 축제 기분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승리를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지만 제가 끝나고 그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상당히 제 표정은 좀 굳어 있었고 조금 좀 부드러운 표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데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상당히 뭐
말도 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모리 감독은 와스다대학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정규전을 할 때부터 만났습니다. 그게 63년도에 이제 만나서 서로 정규전을 해서 가고 오고 할 적에 그때부터 알면서 가마모토 모리 이런 선수들하고 친분을 서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특히 모리 선수는 감독이 되면서도 한국을 자주 왔어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선수로서도 좋은 그 능력을 발휘했지만 감독으로서도 뭐 한국한테 이제 월드컵을 못 나간 것만 빼면은 항상 그런 좋은 그 축구인으로서 일본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아주 친분이 아주 두터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감독도 몇 년 전에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끝나면은 저는 좀 위로하고 또 모리 감독은 축하하고 그러면서 그 뭐 가볍게 같이 끝나고 뭐 술도 이렇게 좀 하면서 많이 침울하고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그래도 저는 좀 위로해 주면서 뭐 그래도 뭐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삼계탕 먹으면서 뭐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뭐 그때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맨 마크로 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마크, 맨 마크 이렇게. 그러니까 대인 방어, 지역 방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특히 마라도나는 우리 이 케이레는 선수한테 전담 마크를 시켰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마라도나만 따라다녀라. 마라도나 공만 못 잡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선수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실점을 빨리 실점을 하면서 이제 바꿨죠. 그 이제 우리가 허정무 지금 프로연맹 부총재한테 이제 그 역할 인물을 바꿔줬고 그래도 그 역할을 잘 해냈고 월드컵 사상 최초로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큰 기폭제가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에서 우리가 뭔가 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선수들마다 이심전심으로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어쨌든 뭐 너무 실점을 너무 쉽게 하면서 가장 저도 몰랐던 부분이 이 크로스를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게 하는 이렇게 휘어 들어오는 볼을 골키퍼가 나가서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나가서 헛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감독도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그런 크로스를 그렇게 빠르고 스핑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거 같은 거 골키퍼가 왜 이렇게 못 칠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 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볼이 워낙 빠르고 거기다가 스핑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멤버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누가 알았어요? 뭐 그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69년도 유럽 원정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상관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이제 우승을
포함해서 하면서 그런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하고 경험을 하는 것은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는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80년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찍어도 그때 당시 한참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셀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결승해가지고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선수 때, 코치 때, 감독 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을 3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너 축구 뭐 감독했다는데 너 뭐였냐 그러면 아, 나 그래도 아시안게임에서 3번 우승했어.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하죠. 예.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서울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좋은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세력이 상당히 상승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승전에서 저희가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조광래 선수가 넣었고 후반전에 또 변병주 선수가 추가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저희가 단독 우승 최초로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준비 기간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런 저한테 임무가 이제 맡겨졌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역량을 다 발휘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그 우승을 했던 그때는 소련이었거든요. 소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다 0대0으로 비겼어요. 미국은 사실은 뭐 일방적인 우리의 공격이었지만 득점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이제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네? 아르헨티나인가요? 아, 예, 예.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는데 비겨도 우리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시간 다 돼서 실점하면서 이제 우리가 못 나가게 되는데 역시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 뭔가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변명 같지 않은 그런 변명을 좀 했죠. 네.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가 지금 약 3년 됐는데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들은 이제는 아시아 상대가 아니고 역시 유럽이나 남미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우리한테도 그런 그 경험과 그런 준비는 필요하고 우리의 상대는 역시 유럽이나 남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는 끊임없이 월드컵은 계속 이어지고 올림픽도 이어지는데 우리 축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항상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준비는 역시 저희가 지금 A매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 프로축구가 역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죠. 네. 일본하고 가서 할 때하고 뭐 와서 할 때하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전화 통화하고 여기 잠실 경기장에서는 우리 다 선수들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같이 뭐 만세삼창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국민의 어떤 그런 여러 같은 그런 그 성원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결과도 가졌었는데 역시 이제 그 프로축구의 역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랑악단 같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도 뭐 6팀인가 5팀인가 뭐 아마추어도 섞어서 하면서 이러면서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작한 우리 프로축구가 월드컵을 나가게 되고 그게 8회 연속지금 나가게 되고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 4강에까지도 가고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예를 들어서 프로로 말하면은 연고지라든지 뭐 기본적인 이런 팬 서비스라든지 팬과 하는 그런 축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었죠. 그래서 텅 비는 운동장에서 참 그런 프로 축구가 이렇게 갔지만 그러더라도 그 자체도 우리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선수 육성이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봐집니다. 정몽준 회장님께서 회장님 되시면서 5년을 이제 제가 전무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거를 정몽준 회장께서 월드컵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건 너무 생소한 얘기고 우리는 뭐 지식도 없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부장님들 체육부장님들하고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아주 부정적인 아주 강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막 이래가면서 호응을 못 받았을 때예요. 어디 가도 호응을 못 받아요. 언론에 가서도 호응을 못 받고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월드컵 우리가 유치하자고 이렇게 두르고 막 다니고 하더라도 못 받고 그랬는데 그 월드컵 유치를 제가 축구협회에 와서 일한 게 그 일이었었어요. 그 국내 일 뭐 또 외국에 나가서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소개를 하고 뭐 또 외국 팀 초청해서 외국 우리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축구 연맹 부회장이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부회장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월드컵을 유치하자 그럴 때는 그냥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이 되신 거죠? 네? 피파 부회장이 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피파 부회장 되시기 전에 축구협회 회장이실 적에 월드컵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고하신 그 오한건 원로님이 그때 부회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국제단병 부회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월드컵 유치하려면은 그 피파 부회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피파 부회장 하자. 그 부회장 그러면 선거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하자 그래가지고 선거하고 거기서 당선이 되셨고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당선이 되셨고 당신이 뭐 50나라를 다 다니면서 그 선거에 이제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피파 부회장이 되시면서 그 다음에 피파 집행위원회 24명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만 다니던 그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시던 것이 이제 유럽, 남미, 뭐 북중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희는 뭐 국내에서 뭐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일을 좀 거들어 드렸던 거고 그래서 큰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에 한번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계기를 정몽준 회장께서 만드셨고 저는 그때 5년 동안에 다른 일보다는 다른 일이라는 게 국내 뭐 축구하는 일 뭐 그런 그 프로 경기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프로엠메이도 가서 하고 이렇게 논하져 있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서 이제 할 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심부름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정몽준 회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는 국제 업무가 거의 모든 팩스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이제 AFC, 그 다음에 FIFA, 그 다음에 집행위원들, 뭐, 그 다음에 아시아 축구연맹의 회장들, 이런 분들하고 모든 이제 교류 이런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국내는 그런 집행위원회 국가의 팀을 초청해 와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한국 축구의 열기가 이렇다. 한국 축구의 열기, 한국 축구의 시설 이런 거를 집행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저 관중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경기장에.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오게 하는데도 좀 애를 쓰고. 예. 그 이제 뭐 이긴 경기보다도 제가 선수 생활할 때에는 그 진 경기에 대한 그 뼈 아픈 그런 추억들이 여러 개가 아까 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코 지나고 나가 보니까 그 뼈 아픈 상처가 아니고 그것이 아물면서 어떤 그런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지 않았나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 같이 합심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해안 올림픽 예선전에서 1등으로 졌을 적에 말레이시아한테 졌을 적에 참 잊을 수가 없고 또 일본한테 우리가 이겨서 월드컵에 나가게 되는 거 그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선수로 잊을 수 없는 거는 역시 아시안 게임에서 상관할 적에 네 그때 참 기억에 납니다. 네. 저는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대표 선수도 했었고 또 감독도 했었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의 그 참 감사해야 할 그런 제 삶이 이어져 갔지만 이제 저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FIFA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한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제가 남은 여생 동안 역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건강이 허용하는 한 꾸준히 뭐 작지만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구 발전에 뭐 한 몫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